WS 1강 시작하겠습니다. 3월 첫 수업인데요. 네, 좀 조촐하게 시작을 하는군요. 개강 때 잘 나와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월말까지 잘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홈페이지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셨어요? 예, 대강. 한번 조금만 훑어보죠, 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주로 이용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 보면은 이름 없는 강의 있어요. 여기가 저희 자료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는 거의 다 여기로 올라가니까, 들어가셔서,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직장인반에서 WS 이렇게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3월 달에도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제일 처음 보면 수업 음원입니다 해서 이번 달 제가 수업 나갈 음원을 올려놨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 다운 받으셨나요? 아직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음원 파일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월부터는 튜닝 인 더 USA 1권 나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14 액트 1부터 나가니까 첫 수업 때 꼭 미리 받아쓰기 해서 오세요. 이렇게 항상 올려도 신규 분들이 받아쓰기를 해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요거 이제 오늘 가서 하실 일은 일단 요거 다운 받으시는 거예요. 음원을 요걸 다운을 받으시고 받아쓰기 어떻게 하는지는 또 일단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수업 암기 문장 암기 단어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수업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자 이거 암기 문장 해보죠. 이 단어 한번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여기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수업 중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제가 수업 중에 암기 단어 해볼까요? 암기 문장 해볼까요? 해서 막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선별해서 여기다 올릴 테니까 여기 올라가는 게 최종으로 하셔서 그거 일단 연습하시면 돼요. 물론 수업 중에 말씀드린 거 다 공부하시면 더 좋죠. 근데 최소한 요거까지는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한번 한 걸 볼까요? 지난달에는 어떻게까지 됐었냐면 지난달 게 이겁니다. 2월 수업 암기 문장 암기 단어입니다. 해서 올린 건데 이렇게요.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돼서 1강, 2강 쭉 했는데 마지막에 16강까지 가면 총 누적이 155개가 되어 있군요. 암기 문장이. 많을 땐 200개인 달도 있었어요. 지난달에 조금 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달에 나오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쭉 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보면 이제 요것만 따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자료 올릴 거예요. 수업 끝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시험지 모음입니다 해서 올려놔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월 쪽지 시험 모음입니다 해서 1, 2, 3, 4차 이렇게 올려놨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같이 진도표 보실 건데 그거 보시면서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자, 홈페이지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 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름 없는 강의 이렇게 됐고 온라인 강의. 저희 WS는 온라인은 지원이 안 됩니다. 동영상은 지원이 안 되지만 대신 뭐가 되나요? 교차수 강의 되죠. 네, 오후로 교차수 강의 돼요. 그래서 저희 오후 수업은 12시 10분 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시 10분에 시작이 되니까 만약에 아침에 못 오셨으면 아침에 7시 반 수업을 못 오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다 교차수 강에서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료 특강 보기가 있거든요. 제일 아래 부분에 무료 특강 보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그동안에 특강했었던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어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권은 1과부터 안 나갑니다. 네, 14과부터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제 진도 조정하다 보니까 너무 또 좀 길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앞에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틈나는 대로 해서 특강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 14과 액트 1부터 나갈 겁니다. 시작은.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무료 특강도 한번 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원장님 특강도 있고, 기타 좋은 특강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면 이번 달에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거 공지사항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커뮤니티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용하실 부분이 제일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는 결석계. 결석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석계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만약에 못 오신다, 혹은 뭐 이제 교차 수강하실 것 같다, 그러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죠. 네.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쪽지 보내기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멤버 로그인 여기 보면은 여기 새 쪽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클릭하시면 쪽지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쳐서 넣으시고 쪽지 보내기 하시면 저한테 쪽지 보내실 수 있어요. 뭐 기타 수업 관련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늘 교차 수강했으면 합니다 라던가 이런 부분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뭐 수강 문의라던가 수강 후기 여기 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번 달 나갈 거 일정 한번 보죠. 저 옆쪽에 비치해놓은 거 하나씩 세트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다 받으신 거 보고 계시죠? 요거 3월 개인 학습 확인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신 거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성함 쓰시고 개인 학습 확인표 여기 괄호 안에는 저희 반 적으시면 되겠죠? WS 반. 그리고 적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오늘 개강이지 않습니까? 3월 4일. 그죠? 여기부터 해서 16번 강의 동안 하실 것들을 제가 조금씩 적어봤어요. 네, 요렇게 해서 요거 꼭 놓치지 않고 해보시겠다는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요 하루에 요 하실 때마다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스스로 내가 몇 개를 했고 몇 개를 못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개강하고 1번에 나와 있는 게 수업 복습 암기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나간 부분까지 복습하시고 암기하시는데 암기하시는 거는 여력이 되시면 다 외우시면 더 좋고요. 안 되시면 제가 요거 오늘 암기 문장 해보지요 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 위주로 해서 암기 문장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암기 부분에 있어서 단어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부분에 보면 이번에 단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까지 같이 가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보신 부분에서 암기 문장 제가 올려놓은 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암기, 수업 복습 암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여쭤볼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거 암기 해오셨나? 그래서 그냥 글씨로만 외우지 마시고, 소리로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정리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 정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네, 수업 중에 나온 단어가 있으면, 제가 오늘 이거 단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권장해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수업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생각되시면, 그거 단어 정리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냐면, 이렇게 가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단어 정리 했었던 공책인데, 이건 제가 했었던 공책이에요. 좀 더 키워볼게요. 여기서 좀 더 키웠습니다. 자,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요 공책인데 몇 번부터 시작했나요? 여기 보니까
위에 848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단어 공책을 만드시는 거면 1번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1번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 쭉쭉쭉 번호는 이제 붙어 나가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쭉쭉 붙여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보면 전 이렇게 번호가 지금 이게 849번이네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사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단어만 나오는 것도 있고 몇 단어가 묶여져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하나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를 쓰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영영사전의 뜻을 쓰시면 돼요. 영영사전의 뜻을 쓰시는데 뜻 쓰실 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영영사전에 보면 뜻이 뭐 1번, 4번, 5번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쵸? 다 적지 마시고 해당되는 것만 적으세요. 그리고 종이사전 쓰시면 좋긴 한데 직장인반의 특성상 또 회사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기 힘드시다. 그러시면 뭐 전자사전 쓰셔도 좋고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 영영사전 쓰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영영사전 일단 하셔서 여기다 이제 영어 뜻을 쓰시고 요 밑에다가는 그 문장이 원래 나왔던 예문을 적으시면 돼요. 예전에 수업 들으실 때 이렇게 한번 들으셨던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영영사전의 뜻을 쓰시고 밑에다가 예문을 쓰시면 되는데 예문 쓰실 때 이게 원래 나왔었던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형광펜 표시를 하시면 그게 어디서 이제 나왔었는지 알기 쉽겠죠. 그래서 talk out of 하게 되면 말을 해서 요렇게 안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에서 어떤 뜻으로 나왔었냐면 how she tries to talk you out of marrying so young.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셨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talk out of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또 이제 하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조사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단어 조사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단어 조사도 복습하실 때 단어 정리하신 것도 같이 복습을 해보세요.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지만 암기 문장도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하고 다 한번 복습하실 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외워서 실용성 있는 거는 금방금방 다가오는 건 단어가 먼저 다가오거든요. 물론 저희 반에서 다루는 교재에 그 생활 속의 문장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외워 놓으시면 아마 그 문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단어 같은 경우에는 더 쓰실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 꼭 복습 한번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썼냐면 단어 복습을 하다가 그러니까 번호를 쭉 적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 복습하다 보니까 계속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한 번 더 적었어요. 이렇게 번호를.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기다 보면 뭐 처음에 몇 개는 쭉쭉 계속 보기 편하지만 이게 권수가 쌓이다 보면 다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발을정자를 하나씩 그려서 이거 봤었는데 잘 몰랐어. 다음에 봤는데 또 몰랐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 나가시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 장 제일 위에다가 요게 잘 생각 안 났던 단어를 번호랑 같이 적으신 다음에 보실 때 그 위에만 보고 생각나면 넘어가고 생각이 안 나면 그거 이제 번호가 몇 번인지 밑으로 쭉 내려서 그거 한번 보고 복습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본인 편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단어 정리하시고 복습하는 방법까지 꼭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쪽에 드린 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거랑 해서 지도까지 했지.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어 정리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단어 공책 시작할 때 이게 언제 시작했던 건지 이렇게 날짜도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책을 제가 시작했던 게 2011년 9월 19일에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날짜도 한번 적어봤죠. 나중에 이 단어 정리한 공책을
공책이 빨리 닳아서 없어지는, 다 써서 없어지는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 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가오세요? 처음에는 영어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거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가 처음에 단어 정리 시작했을 때 한 달에 한 20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뭐 한 달에 막 공책 한 권을 썼었다면 그 다음에는 더 줄어들고 이게 뭐 한 달이었다면 이제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서 단어 정리할 게 많이 안 나오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단어 정리는 왜 하는 건가요? 단어 정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 단어 정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 학원 왜 다니시는 건가요? 나중에 학원 안 다니시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자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요거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거든요. 또 단어 정리 많이 하셔서 단어 이제 아는 게 많아지면 나중에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가시자마자 공책 한 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단어 정리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어 정리 공책은 이렇게 스프링이어서 이렇게 뜯어지는 거 말고 그냥 일반 공책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두꺼운 거 준비하지 마세요. 이게 무거우면 잘 안 가지고 다니시게 되더라고요. 얇은 거.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빨리 없어지고 다음 건 넘어간다. 빨리 하고 다음 건 넘어간다. 요 재미도 있으니까 좀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앞에 내용 못 들으셨잖아요. 요거 제가 그 동영상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놓을 거예요. 또 그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거니까 그거로 해서 앞에 부분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동영상을 제공을 안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WS반은 요거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어 정리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 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건데 요거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제가 단어를 하나 이렇게 예를 가져와 봤어요. 인터넷 사전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단어 나왔나요? celebration. 요거 그래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celebr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이거? 네, 그쵸. 이거 단어 정리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근데 이거 예로 가져온 거니까 요거 굳이 정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축하한다고 할 때 보통 쓰는 겁니다. 축하한다고 할 때 이렇게 뭐 축하한다, 막 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념한다 할 때 요렇게 할 때 쓰는 건데 단어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사전 찾으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로 발음 기호. 근데 처음에는 발음 기호도 접했을 때도 이게 잘 몰랐어요. 이게 강세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지? 근데 보면은 여기에 줄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그어져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위로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위로 그어져 있는 게 더 큰 강세예요. 아래로 그어져 있는 건 작은 강세고. 아마 예전에 이제 영한사전 이런 거 찾다 보면 강세가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던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요게 큰 강세 표시고요. 요쪽 게 요게 작은 강세 표시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좀 이게 방법만 좀 다르게 표기 방법만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 정리하실 때 단어 옆에다가 반드시 발음 기호 적으시고 강세 표시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시면 강세 표시라도 꼭 하세요. 단어 자체에다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까먹을 수가 있어요. 단어 정리한 것만 봐서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단어 강세 표시하시고 읽어보시고 복습하실 때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단어 입으로 읽어보시고 이렇게 꼭 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 정리는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나간 게 여기 2번에 단어 정리까지 나갔죠? 그쵸? 3번 주말거리기 있는데 주말거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원래는 뭐에서 나온 거죠? 주말거리기. 그렇죠. 주말에 있었던 일, 중얼거리기. 요거에서 나온 거예요. 주말거리기 이렇게 됐는데, 저희 학원 이름 없는 강의 요 프로그램 내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주말거리기. 내용은 자율입니다. 주제는 자율이고, 분량도 자율인데, 보통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여긴 주말거리기가 한 번으로 나와 있지만,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언제 있었던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름은 주말거리기지만 주말에 뭐 별일 없었는데 이러시면 다른 때, 뭐 예전에 있었던 일, 뭐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또 주말에 영화를 보셨다. 그러면 영화 줄거리를 간략하게, 아니면 영화 보러 가면서 생긴 일이 있잖아요. 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늦었다라던가 차가 막혔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영어로 연습하셔서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한번 주말거리기 해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뭐 한 분, 두 분 이 정도는 주말거리기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저희가 하는 영어 공부의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주말거리기. 그죠? 말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혹시 여기 시험 준비하러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저희 시험 준비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거리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자주 하시면 말 나오는 게 금방금방 잘 좀 더 느시게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요 주말거리기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4번 보면 다음 수업 받아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받아쓰기. 지금 다 이게 책 보고 계신데 내일부터는 받아쓰기 해오신 공책 보고 수업 중에는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는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저희가 16강 강좌잖아요. 16번. 16번인데 사운드 파일 음원 올려놓은 건 제가 13개를 올려놨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3개 정도 나가더라고요. 13개를 올려놨으니까 일단 그거대로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한 강좌에 어느 정도 나가는 게 될까요? 사운드 파일 하나가 다 채 못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면 아마 액트 1 다 나가고 14과 액트 1 다 나가고 내일은 액트 2 앞부분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시다 보면 대충 요 정도 나가겠구나 라고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먼저 이렇게 받아쓰기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강에 액트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가 음원 더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수업 받아쓰기 이렇게 해서 해오시면 되고, 받아쓰기 하는 방법은 저랑 이제 같이 한번 수업 나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출결은 수업 출결 되셨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돼요. 오늘 오셨죠?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다 이렇게 안 빠지고 교차 수강도 좋으니까 안 빠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런 걸 드려요. 개근상. 예전에 이거 없었죠? 네, 개근상 드리고, 이렇게 문화상품권까지 같이 드립니다. 뭐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수상도 드려요. 월말에 저희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신 분은 성적 우수상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화상품권도 드립니다. 요런 학원이 어딨나요? 네, 상장주 학원이 어딨나요? 한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동기부여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일정표에 보면 이렇게 좀 강 전체가 까맣게 이렇게 좀 음영이 들어간 날짜들이 있죠? 주로 이제 이번 달에 목요일이 될 텐데, 목요일에는 뭐 보냐면 저희가 쪽지 시험을 봅니다. 아마 수업을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게 되고 그때 쪽지 시험을 보시고 채점 해보고 이렇게 가시는 걸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쪽지 시험 범위는 항상 보면 그 시험 보는 날 전날 범위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은 1, 2, 3강 보고 4강째 쪽지 시험 보는 겁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8강 쪽지 시험 범위는 4, 5, 6, 7 이렇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적 범위는 아니에요. 네, 누적 범위는 아니고, 뭐 1강 때 봤던, 뭐 1차 쪽지 시험 때 봤던 거 2차 때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암기 하시면서 계속 복습은 해주세요. 그리고 1, 2, 3, 4차까지 쪽지 시험을 쭉 보신 다음에 종강식 날 보는 월말 시험에는 쪽지 시험 내용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월말 시험 때 시험 좀 더 잘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암기 문장도 같이 외우시면서 오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최소한 안 되시면 쪽지 시험 내용만이라도 좀 더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쪽지 시험에는 암기 문장 나오고요. 단어도 나옵니다. 단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단어가 쓰인 상황이랑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다 정도만 쪽지 시험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대1 대응어로 외우시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황을 꼭 같이 외우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제 16일 날에 이름 없는 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필히 참석하셔야 되는 코스입니다. 근데 직장인 반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말에도 일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바쁘신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꼭 하세요라는 건 아니지만 참석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때 오시면 저희가 16일 전까지 나갔었던 8강까지 이제 중간고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입으로 암기하신 거 입으로 확인해보고 또 원장님 특강 들어보고 요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런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특강이라도 꼭 한번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저희 종강은 그래서 28일 날입니다. 넷째 주 목요일. 그리고 저희 학원 종강식은 29일이에요. 금요일 1시부터. 물론 이때는 참석하기 힘드시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강식 때 저희가 발표도 해요. 주말거리기 발표. 그래서 각 반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원하신 분들이 주말거리기 발표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뭐 우수상, 개근상, 또 우수 스터디죠 이렇게 포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강식 날 29일 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자, 요 정도로 드리면 어느 정도 다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보셔야겠구나. 저희 수강 상담 카드가 있어요. 여기 나눠드린 게 있는데 요 기존 수강하셨던 분은 굳이 안 쓰셔도 좋아요. 근데 수강 상담 카드는 일단 성함이랑 수강 강좌명 WS반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학 시간 별걸 다 쓰라고 하죠. 통학 시간은 학원 오시는 시간 아니면 학원에서 직장 가시는 시간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학 시간이 엄청 길다 그러시면 그러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물론 지각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리고 예전 수강 강좌명 했을 때 예전에 만약에 이름 없는 강에서 들으셨던 과목이 있으면 들으셔도 되고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이런 부분 다녔었다라고 하셨을 때 요거 적어주시면 또 제가 참고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수강 계기는 어떻게 해서 알고 오시게 됐는지 이 영어 공부 목적도 그냥 단순히 영어 잘하려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번 조금만 더 오늘 안 주셔도 돼요. 내일 주셔도 되고 시간 두고 주셔도 되니까 최소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좀 주시면 좋겠죠. 내일 모레 좀 자세하게 써보시면 좋겠고 영어 공부 할애 시간 이건 1일 주중 주말에서 어느 정도 하루에 시간이 가능하신지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영어 공부 할애 기간 영어 공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실 건지 뭐 몇 달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겠죠? 네, 요거 적으시면 되겠고 그 밑에는 칸이 좀 제일 넓죠? 이번 달 공부 계획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방학 때면 시간표 그렸죠? 방학 생활 시간표 그런 식으로 뭐 이쁘게는 안 그리셔도 되지만 내가 요 정도 공부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한번 시간표를 한번 써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수요일 날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일 밑에 강좌에서 바라시는 점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던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나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거는 다 어딘가에 쓸 필요가 있어서 드린 거니까 이제 요거 꼭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처음 나눠드렸던 학습 계획표 꼭 작성하셔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가시고 쪽지 시험 보실 때는 쪽지 시험 보시는 날은 저한테 그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하셨구나라고 제가 보고 나서 도장 찍어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2분 도장 찍어드릴 테니까 쪽지 시험 보실 때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음원 나가보면서 받아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저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고 액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 책 보면 표지가 이렇게 돼 있죠. 저희 1권 나가는 겁니다. 책 다 제대로 사셨죠? 네. 요거 1권 나가는 거고 표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좋으니까 골랐겠죠. 그죠?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영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공익 광고 보는 느낌. 공익 광고 재미는 없죠. 하지만 말은 참 바르게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개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고 액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당 액트가 2개씩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뽑아서 추출을 해가지고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액트별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하나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액트가 전반부, 후반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나가는 거는 프로그램 14 액트 1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음원 총 13개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홈페이지에 있는 거 다운받으셔서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저 교차 수강 되는 거는 말씀드렸죠. 교차 수강 됩니다. 아침에 못 오시면 점심 수업은 몇 시인가요? 아침 수업은 7시 반부터, 그렇죠? 점심 수업은 12시 10분부터 각 50분씩입니다. 이때 이렇게 교차 수강 가능하니까, 또 아침 시간, 점심 시간, 그 식사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식사는 괜찮아요. 수업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예요? 저 배고플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거하게 드시는 건 안 되지만, 뭐 수업 중에 샌드위치 드시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음료 드시면서 하신다거나, 요런 건 괜찮아요. 점심 수업 때 교차해서 오셨는데 수업 듣느라고 식사 못 하시고 가시면 배고프잖아요. 그쵸? 배고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참, 수업이 좀 독특하죠? 그죠? 교차 수강도 되고, 식사도 됩니다. 거하지 않게만 그렇게 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차 수강 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석계, 거기다가 교차 수강 합니다. 요것만 살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저희 듣고 계신데, 다 같이 교차 수강을 하신 거예요. 아침 수업에 아무도 안 오셨어.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전 그러면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망부석이 되는 거죠. 언제 오실래나. 내님은 언제 오실래나. 그런 일만 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결석계 가끔 보면 결석계 남기는 게 굉장히 나는 쑥스럽다. 쪽지 남기세요. 그럼 아무도 못 본다. 결석계가 저희가 비밀번호가 이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결석계는. 그런 경우에 쪽지 남겨주세요. 아무튼 여기 액트 1부터 보면서 받아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가겠네요. Today on Tuning in the USA.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책은 많이 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수업 중에는. 그래서 수업 중에는 되도록 책은 안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가시고,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다 쳐드리거든요. 여기다가 타이핑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시거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튜닝 이렇게 시작합니다.
튜닝 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튠 인, 요게, 그 주파수 이렇게 해서 조절한다는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tuning in the USA니까, 미국이라는 요 상황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그 라디오에서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잘 맞춰서 녹아 들어가 보자라는 요런 이중의 의미로 보실 수도 있겠어요. 요거 지금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Today on the Tuning in the USA. We're down south in New Orleans, Louisiana.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보죠. We're down south in New Orleans, Louisian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항상 앞에 나오는 거예요. Today on Tuning in the USA. 오늘 Tuning in the USA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자, we are down south.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e are down south in New Orleans. 루이지애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처음에 장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we are down south 이렇게 됐는데 we are south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down south 여기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자, down south 그러면 어떤 느낌까지 같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북쪽은 위로 가고 남쪽은 아래로 가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남쪽 아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써요. down south. 그러니까 뭐도 있을 수 있을까요? up north.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down south, up north. 위쪽, 북쪽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New Orleans, Louisiana. 여기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루이지애나는 일단 어디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도시고 루이지애나는 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도 나눠드린 거예요. 지도 보시면은 뭐 나와 있죠? 지도에 약자 써있죠. 주의 약자. 그렇죠? 루이지애나 한번 찾아볼까요? 루이지애나 어디 있나요? 한참 걸리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참 왜냐하면 미국이 주가 또 엄청 많죠. 50개잖아요. 남부에 있습니다. 다운 사우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남부에 있는데 여기 있어요. 지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루이지애나예요. 약어가 어떻게 되죠? LA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풀어놨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나중에 나왔을 때 어디 글을 읽었는데 뉴올리언스라고 나오고 컴마하고 LA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LA, 로스앤젤레스 설마 거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루이지애나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라는 의미로 약어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어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50개 다 외울 순 없지 한 번에 차근차근 보시면서 약어는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익혀두세요. 그러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는 안 쓰지만 충북 그러면 어딘가요? 뭐 줄여 쓴 거죠? 충청북도 줄여 쓴 거죠?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충북이 어디지? 근데 한국말 배우는 외국인들은 그것도 생소할 수 있잖아요. 경남, 이런 거. 근데 약어로 되어 있지만 많이 보다 보면 나오는 주는 또 몇 개 없어요. 그런 주 위주로 해서 외우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뒷면에 보시면 빈칸 되어 있죠. 그렇죠? 빈칸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뭐였지? 라고 이렇게 보시고 약어가 그거였지? 라고 앞뒤로 돌려가면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앞뒤로 이렇게 지도 나눠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뉴올리언스는 여기고요. 지도에 보면 뉴올리언스는 여기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여기가 뉴올리언스예요. 루이지애나 여기 부분.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We're down south in New Orleans, Louisiana, America's colorful port city at the mouth of the Mississippi River.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in New Orleans, Louisiana. 여기는 어디냐면 America's colorful port city at the mouth of the Mississippi River. 이렇게 됩니다. 자, 미시시피 요거 참 철자가 어렵죠? 요것도 많이 보시다 보면 이게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랬을 때 mouth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입구 정도가 되겠죠. 또 여기서는 강 하구가 되겠죠.
강하구 어디랑 만나는? 바다랑 만나는. 예, 그런 의미에서의 mouth예요. 요것도 만약에 정리를 하실 거면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요런 걸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자, New Orleans, Louisiana. 여기는 어디냐면 America's colorful port city. 항구 도시 어떻게 썼나요? Port city 이렇게 해서 쓴 거고, 그리고 at the mouth of the Mississippi River. 미시시피 강 하구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A colorful port city of New Orleans.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항구 도시인 뉴올리언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항구 도시 부산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Port City of 부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Port City of 어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붙여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셨는데 받아쓰기 하실 때 몇 번을 듣고 쓰시던 그건 상관없어요. 몇 번을 듣고 쓰시던 상관없고 어디까지 끊어 들으시던 그것도 좋습니다. 단 근데 뭐냐면 꼭 여기가 문장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마침표 꼭 찍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예전에 저도 물론 여기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SO 듣고 MO도 듣고 TO도 듣고 다 들었는데 SO 때는 그렇게 심하게는 못 느꼈는데 MO 가서 이 문장이 좀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지? 싶었던 거예요. 한 문장이 요게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한 문장이 여기까지다라고 확실하게 마침표를 꼭 찍어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는 몇 번을 들으시던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한 4-5번 들었는데 못 들으셨으면 그거는 더 이상 들어도 귀로는 듣고 쓸 수 없어요. 그 이상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할 수 없죠. 영작을 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정 안 되시면 빈칸을 남겨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칸은 최대한 이렇게 채워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받아쓰기 공책에서 받아쓰기 공책을 마련을 하셔서 한 줄 쓰고 한 칸씩 띄어서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고칠 부분 있으면 그 밑에 부분 한 줄 띈 부분에다 고치거나 아니면 밑에다가 뭐 이렇게 수업 중에 말씀드린 부분을 필기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추가로 하실 부분은 뭐냐면 요거 들으셨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상관없긴 한데 그걸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한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게 없어지냐면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만 기계적으로 소리만 듣고 글씨만 써오는 요런 게 좀 없어지실 겁니다. 일단 영어 들었을 때 내용을 알자고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특히나 이건 대화문들이 거의 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문의 의미가 뭔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 왜 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간단하게 너무 길게는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이 말은 요 정도 의미인 것 같다라고 살짝 몇 단어 정도만이라도 써보세요. 그럼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뒤에 또 넘어가 보면 Richard wants to photograph some typical New Orleans scenes.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암기 문장 한번 해보죠. 자,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Richard이라는 사람이 뭐 했죠? wants to photograph some typical New Orleans scenes.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ndrea. Richard wants to photograph some typical New Orleans scenes. 자, New Orleans는 편의상 이렇게 썼습니다. 자, Richard wants to photograph. 이랬을 때 이것이 photograph가 동작으로 쓰였군요. 사진을 찍는다는 동작이에요. 우리 보통 사진 찍는다고 할 때 뭐 많이 쓰나요? 이거 많이 쓰죠? Take pictures. 요거 쓰는데 photograph가 이런 식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본인한테 생소하게 다가오셨으면 요거 단어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photograph라는 것이 사진이라고만 알고 계셨으면 이거는 단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photograph라고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꽤 나와요.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단어 정리를 하시고, 자, typic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typical 무슨 뜻이죠? typical. 1대1 대용어 나와, 하신 거 있나? 자. 요렇게 나와 있으시면, 요것도 단어 정리 하시는 겁니다. typical은 요거는 꼭 단어 정리 한번 해보시죠. photograph도 단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에 2개가 나왔죠. 요건 암기 문장이고 암기 단어도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typical 그랬을 때 전형적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1대1 대용어는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죠. 어떤 걸 볼까요? 자, 그럼 typical New Orleans scenes는 어떤 걸까요? 경치. 그쵸? scene 그랬을 때 이것이 뭐 장면, 경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전형적인 뉴올리언스의 경관을 사진을 찍습니다. 전형적인, 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한국말?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Let's say, 이거는 좋아요. 한번 요렇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라는 거고, A typical human construction worker is 5'10". 자, 5'10은 뭐죠, 이거? 5시 10분? 키 얘기하는 건데, 키. 요럴 때는 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10은 몇 센티미터일까요? 몇 센티미터일까요? 5'10. 앞에 거는 foot이고요. 뒤에 건 inch입니다. 그러면 5 feet 10 inches tall입니다. 그러면 키가 몇이나 될까요? 이런 거 감 잘 안 오죠.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 굉장히 나빴죠. 자기들한테 이렇게 익숙한 거 쓴단 말이에요. 그쵸? 센티미터 미터 안 쓰고. 자, 5, 10 하면 어느 정도냐면 1 foot은 3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 5, 15, 150cm에다가 1인치는 2.55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2.5. 그러면 이제 이거 얼마가 될까요? 10이면 2.5 곱하기 10. 자, 하나가 2.5니까 10 25 되죠. 25. 그러면 175입니다. 키가 175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ypical human construction worker는 뭘까요? 전형적인 일반, 그거 괜찮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보통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typical 했을 때 뭐냐면, 이렇게 공사장 가면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딱 봤을 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그러네? 요 정도 느낌이 그냥 typica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요런 느낌이 다 typical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조금 어려워지면 전형적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전형적인 하면 이상하잖아요. 전형적인 노동자의 키가 175라고 해봅시다. 요거 좀 이상하니까. 요런 거, 상황이 들어가서 typical을 알고 계셨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typical,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요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어는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typical 보시면 뉴올리언스 갔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뉴올리언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겠죠. 그러니까 typical New Orleans scenes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단어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저도 영어 공부 다시 하면서 느낀 게 참 여기 힘들구나. 1대1 대응어가 요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눈높이 조금만 낮추셔서 이게 단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거 단어 정리 해보시고 요거 암기 문장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갈까요? 자, Richard wants to photograph some typical New Orleans scenes. 한번 읽어보죠. 자, Richard wants to photograph some typical New Orleans scenes. 이렇게 듣고 따라하면서 암기 문장 외우시는 겁니다. 제가 내일
오셨을 때 이거 암기 문장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연습하셔서 오셔야 돼요. 시간 보니까 오늘 암기 문장 하나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Andreas, 자, Richard wants to photograph some typical New Orleans scenes.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요거 일단 암기 문장 해 놓으시고 단어 권장 암기 단어 뭐 있었죠? photograph 있었고요. typical도 있었습니다. 정 하나밖에 못 하시겠다면 typical 해보십시오. 단어 정리는 제가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거 제가 홈페이지에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오늘 앞에 부분 못 보신 부분이 있으면 앞에 부분만 한번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자, 수업 처음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액트 1 아마 내일 액트 1까지 나갈 것 같네요. 받아쓰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빈칸 최대한 없게 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들으실 때 음원 처음부터 한번 쭉 들으시고 대강의 내용 파악하고서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감사합니다.